거. 30페이지에 필수의 12번 볼게요. 함수 f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라고 함수 주어졌어. 그러면 함수를 하나 보낸 거를 f1, f라고 하고 함수 두 번 합성한 걸 f2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 합성한 거를 f3, 그다음에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거를 뭐 f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f10a는 30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f 합성을 그냥 안 한 거는 그냥 x 플러스 1이야. 합성을 한 번만 하는 거를 우리가 f2 x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f 합성 f니까. 그럼 얘 함수를 직접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fx 안에 fx가 안겨져 있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이 여기 들어가면은 그걸 합성한 거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3의 x는요. f를 두 번 합성을 한 거고 이미 한 번 합성한 게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한 번 합성한 게 이거니까 두 번 합성한 거는 얘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눈치 이제부터는 f4의 x는 x 더하기 4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 f10a라는 거는 일단 f10x를 구해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10이 이거를 9번 합성한 함수겠거니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f10의 a 값 물어봤죠? 혹은 a로 문자를 바꿔줄게. 그럼 a 플러스 10이 결국 뭐가 되니까 여기 30이 되는 a 값 구하라고 한 거죠. 따라서 a는 20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합성한 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a 값을 집어넣는데 얘는 숫자로도 한번 봐볼게.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자 숫자로 넣어도 그냥 똑같겠다. fa는 우리 a 더하기 1이라는 값이겠죠. 그 다음에 f2의 a는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a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럼 함수 똑같으니까 얘 그냥 생각할게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숫자가 미지수 값이 아니라 상수 값이 나왔어. 그럼 상수 값 예를 들어 4라고 해줍시다. 그럼 얘는 5가 되고요. 얘 4라는 값을 한 번 더 합성한 거니까 5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6이 나왔어. 그럼 숫자도 우리가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즉 함수에서 규칙을 파악한 것처럼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얘네들이 뭐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아니면 일씩 커지는 규칙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숫자를 구해도 됩니다. 풀이는 다양하니까. 그러면 537번 한번 풀어볼까요? 537 이런 게 바로 숫자야 얘들아. 숫자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고 100번을 보낼 거야. 근데 100번 다 못하겠죠? 규칙을 찾아야 돼. 눈치로.
537번 볼게 얘들아. 거기 함수가 이미 그려져 있어요. 있고 y로 가는 함수 f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3, 5, 7 숫자는 똑같네. 근데 1이 5로 가고 3이 7로 가고 그다음 5가 1로 가고 7이 3로 가고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자 볼게. f 100에 1 더하기 f 101 3 그러면 자 볼게. f1에 1 먼저 볼게요. 얘는 그냥 원래 함수랑 똑같은 거야. f1에 1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f2에 1은요 두 번 합성한 게 아니라 한 번 합성한 거야. 근데 함수는 한 번 합성한 한 거면 함수는 두 번 보내겠죠. 그러면은 5의 값은 1로 가겠죠. 자 이거 볼게. 그러면 두 번 합성한 게 1이니까 그대로 여기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되겠죠. f4까지만 볼게. 얘는 1이 될 거야. 규칙 보이지 얘들아? 2로 2로 5, 1, 5, 1, 5, 1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야. 홀수일 때는 1이고요. 짝수일 땐 1이 나와. 즉 홀수인 번에 여기 숫자가 있으면 5로 나오고 짝수는 1로 나와요. 그럼 100은 얘들아 짝수죠. 그럼 f101은 뭐냐면 1이 될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이 규칙 찾을 수 있겠죠? 3을 101번 집어넣을 건데 한 번 집어넣는 건 뭐다? 1이다. 7이다. 여기 7이겠죠? 그 다음에 7이 아니야 3이죠. 그럼 여기서는 f에다 7 집어넣는 건 똑같아.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두 개만 쓸게요. 7, 3, 7, 3, 7, 3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101은 뭐야? 홀수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53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536번. 536번 볼게요. 얘 함수를 줬네. fx가요 3분의 x래요. 자 이때 합성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 그러면 f2의 x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3분의 x가 여기 x자리에 또 다시 대입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3x가 될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3의 제곱을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3의 제곱. 왜냐면 이렇게 번분수라고 생각하면 돼. 1분의 3이에요, 3은. 그러면 f3의 x도 우리가 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번엔 뭐냐면 이 f2x가 여기 안에 안겨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3분의 3의 제곱분의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3의 세제곱분의 x가 되고 자, 한 두세 개 써보면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F5에 729 더하기 F4에 243 말하고 있어요. 그럼 F는 하나 함수가 어떨 것 같아? F5 그렇지 3의 5제곱분의 x가 F5의 함수예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분모분법은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이렇게 되니까 F5의 x는 3의 5제곱분의 x가 될 거예요. 그럼 뭐야?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729를 집어넣는 거야. 얘들아, 729는 81 곱하기 9죠. 81은 9구니까 3의 4제곱이고 그래서 3의 6제곱이에요. 729는 그냥 소인수분해하면 3이 6번 곱해졌을 거야. 암기하면 좀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F4의 x는요 3의 4제곱분의 x가 될 거겠죠? 그럼 얘는 3의 4제곱에다가 243을 분자를 깔면 돼요. 근데 243은 이거는 조금 너네들이 많이 봤을 거야. 3의 5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81 곱하기 3이니까 81은 3의 4제곱인 거 99, 81 이렇게 암기하시면 표시 편합니다. 그러면은 자 좌변에 있는 거 3 더하기 3이 되겠죠? 약분하면 됩니다. 답은 6이 되겠죠. 이해됐지? 그래서 합성한 거 537번은 얘들아 숫자들의 규칙을 보는 거고요. 536번은 함수의
그 규칙성을 파악해서 함수로 풀어주는 거예요. 숫자도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함수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발전 10점번.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10점번이 어려워 얘들아.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려워요. 터득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처음 봐 안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볼게. 지금 0과 2 사이에서 함수가 정의되었대. F는 뭐냐면 함수 fx는요 0부터 1까지는 이런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구간에서 그냥 일직선이 됐어. 여기 높이는 2가 됩니다. 얘가 fx예요. 자, 얘가 fx고요. 그 다음에 gx를 한번 봐볼게. gx는 그냥 직선이네. 좀 심플한 직선이네요. 근데 y절편이 2고 x절편도 2인 이런 직선이야. 얘가 gx예요. 자, fx랑 gx를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0이랑 2 사이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 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fx를 두 가지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자 0보다 x가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등호는 둘 중에 하나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0과 1 사이 있을 때는 얘 직선이죠. 상수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야. 그 다음에 자 0,0을 지나면서 기울기 1 증가할 때 y값 2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2인 이런 1차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y는 2x.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는 상수 함수죠. 상수 함수는 우리가 y는 2 이런 식으로 y는 k꼴로 나타냈어. 우리 초반에 여러 가지 함수 할 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상수 함수, 그 다음에 항등 함수 배웠기 때문에 이 2라는 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상수 함수할 용어를 쓸게요. 그 다음에 gx는 이거 쉽네. gx를 봤더니 얘는 그냥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이 2인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예요. 그래서 fx하고 gx의 그래프를 보고 함수 식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 대항이 달라지는 구간은 범위를 나눠서 두 개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요. 잘 그렸지? 오케이. 맞구나. 자, fx가 그래서 2x, 2가 되는 함수고 gx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f 합성 gx예요. 그럼 얘는 따르게 쓰면 g 안에, f 안에 g가 이렇게 안겨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gx도 있잖아. 얘들아, gx 선생님이 박스 치는 거 있잖아. 얘는 g라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치역이야, 치역. 그쵸? gx는 g라는 함수에서는 치역이죠. fx처럼. 근데 f라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갔지. 그래서 정역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함수 fx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정역이 1과 2라는 이 구간에서 함수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fx에서의 정역 값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fx에서의 정역의 역할을 하는 gx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냐 1과 2 사이에 있냐가 중요해요. 이해됐죠? 얘가 박스야, 박스. 즉 f 안에 들어가는 이 박스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2 곱하기 박스가 될 거고 1과 2 사이일 때는 그냥 2가 나올 거야, 함수값이. 그럼 여기서도 박스가 뭐다? gx다. 그럼 gx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1과 2 사이에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gx라는 박스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럼 gx는 뭐다? 이 그래프를 봐줘야 돼. 이 그래프에 어떤 좌표냐면요. 치역이기 때문에 y좌표를 봐줘야 돼요. y좌표는 지금 여기잖아. 여기. y축이겠죠. 즉 y좌표가 0과 1 사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 구간인 거고요.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쪽 구간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일 거예요. 달라져요. 즉 무슨 말이냐면 fx가 0과 1 사이는 얘들아 이거지. 그럼 이 구간에서 함수는 이쪽이지. 흰색 색칠된 거. 그때 x의 범위가 뭐야? 1부터 2까지죠. 그러면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x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구간이라는 거야. 이 첫 번째 구간이 얘랑 똑같은 말이야. 왜냐하면요. gx는 선생님 y좌표라고 했죠. gx가 0이랑 1 사이야? 그럼 이쪽이라고 했죠. 그럼 이쪽 구간에서 흰색을 봐줘요. 흰색. 그럼 흰색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그럼 이 흰색 직선에서의 x의 범위는 1부터 2까지지. 여기 구간이니까.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x의 입장에서는 1부터 2 구간이야. 그럼 1부터 2 구간에서는 gx가 어떻게 된다? 0과 1 사이 있다. 그럼 0과 1 사이 있다라는 건 뭐야? gx가 이거인 거지. 그럼 fx는 뭐다? 2 곱하기 x야. 그러면 얘 뭐라고? 2 곱하기 x니까 2 곱하기 gx가 돼요. 왜냐면 저 박스는 여기서 gx니까. 근데 우리 gx가 뭐였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했어요.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중요한 거는 x 값에 따라서 함수 값이니까 얘 그냥 지워주고 x의 범위만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1, 2 사이일 때는 이 합성함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 안겨져 있는 박스가 1과 2 사이일 때는 아래 함수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2가 되겠죠. 어차피 아래 함수 따라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의 x의 범위 구해줄게요. gx라는 그 g 함수에서의 치역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1과 2는 이쪽에 있죠. 그럼 여기서의 x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흰색 함수를 봐야 돼. 그럼 흰색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죠? 여기가 x의 범위예요. 0부터 1까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 합성함수 구했습니다. 원래 합성함수는 뭐 함수 하나 해가지고 걔네들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아니면 주어진 구간에서 합성을 해라 해가지고 네모가 뭐고 네모 박스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앞에서 했었어. 근데 이번에는 함수가 뭐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1개 나올 수도 있는데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그 구간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 박스를 기준으로 gx는 g의 입장에서는 치역이고요. f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야. 근데 f가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개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정의역 gx가 그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근데 gx의 입장에서 g는 치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y좌표를 구간을 나눠줘서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이제 구했지.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얘 그냥 그리면 됩니다. 뭐 x축, y축 그린 다음에 자 1부터 2까지는 이 함수 따라간대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요. 얘부터 그려줄게. 0부터 1이니까 0부터 1까지는 2로 간대.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숫자 2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숫자 2로 갈 거고요. 1부터 2까지는 이 함수 따라간대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의 값을 가질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고요. 2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2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맞춰줘서 상수함수라든가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거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보다 자 fx가 지금 0과 1 이 기준으로 나눠지니까 여기
G에서의 기준을 딱 자르세요. 딱 자르고 그럼 잘랐을 때 0과 1의 구간은 이쪽이야. 그럼 1, 이 구간이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냥 잘랐을 때 1, 2 이것보다 위쪽에 있는 거는 이쪽 구간이야. 근데 거기서 x좌표는 0과 1 되겠죠. 그럼 여기 자리에 x가 들어가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써줄게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지금 밑에 있잖아. 그 다음 0과 1 사이 함수값이 되죠? 그 위에 함수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fx는 2x고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남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이쪽이죠?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치역을 봤더니 1과 2 사이네? 그럼 밑에 함수로 가야 돼. 그럼 밑에 함수에다가 얘를 안길 건데 어차피 x값이 없으니까 그냥 안겨도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 두 개 구해놓고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여기가 얘들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밑에 538번 풀 수 있어야겠죠? fx랑 gx 먼저 범위에 따라서 함수를 구해세요. 구한 다음에 합성함수 그려봅시다.
어렵지? 얘들아. 응? 한국이 합성함수 안 들어가지고 더 어렵지? 선생님 영상 보내줄게. 자, 합성함수 그려봅시다. 여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얘들아 그래프를 보고 fx랑 gx는 그래프 그려야겠다. 확 하려면. 얘가 f고요. 함수 fx랑 gx는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fx는 표현은 뭐 나왔어? x. x 마이너스. 이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기울기 1, y좌표 마이너스 1. 아니면은 전 두 개를 갖고 오면 돼. 1,0이랑 2,1. 그렇게 해가지고 1차 함수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gx는 지금 함수가 이거 달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0까지, 그 다음 0부터 x가 1까지 함수가 다르거든요. 하나, 위 함수 뭐 나왔어? 마이너스 x. 원점 지나면서 마이너스 1,1을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파악해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gx는 x가 될 거야. 이거는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g합성 fx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fx가 g에 안겨져 있는 거야. 근데 g가 마이너스 1이랑 0, 0이랑 1의 구간에 따라서 gx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결국 뭐냐면 이 함수는 여기에 안길 수도 있고 여기에 안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fx가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1에서 안기는 함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즉 합성을 할 때 얘 합성을 하거나 얘 합성을 하거나 두 가지밖에 안 왔거든. 근데 과연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합성을 해야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fx라 생각하면 돼. 그럼 fx가 마이너스 1이랑 0, 0이랑 1 이 구간을 볼 거예요. 그럼 fx가 여기 있죠. 근데 x좌표를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 x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1이랑 0, 0에서 1에서의 fx를 봐야 돼. 얘 fx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fx 여기 y좌표를 볼 거예요. y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에요. 그럼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럼 여기에 x좌표가 0부터 1까지지요. 그래서 x가 어떻게 되고 0부터 1까지 된다고. 그럴 때는 위함수 따라갈 거예요. 그 위함수에다가 fx를 합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얘 볼게. fx가 0과 1 사이 있을 때야. 그럼 여기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 구간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거기에 대한 x좌표는 1부터 2까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래 함수에 합성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g 합성 fx는 이렇게 함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그래프 그리래요. 자, 0과 1 사이에서는요 이 함수를 따라가요. 그럼 얘 0,1 지나고요 1,0을 지나요. 그냥 이 직선 그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요 1,0을 지나고요 2,1을 지나요. 그냥 함수 이미 구했기 때문에 대입해서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건 이으면 되겠지?
그래서 G 합성의 fx는 이런 V자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어렵죠? 예.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에 엄청 헷갈려. x좌표를 봐야 될지 y좌표를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역함수를 나가볼게요. 합성함수는 얘들아 함수를 한 번 보냈는데 또 그 값을 또 x좌표에 즉 정의역의 자리에 넣어가지고 여러 번 보내는 거였어. 역함수는 뭐냐면요 반대로 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함수 fx 이렇게 정의역의 자리가 있을 거고 f를 보내서 걔네들이 뭐 선택되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 선택이 안 되는 공역과 치역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x라는 정의역에 원소 스몰 x가 있다 칩시다. 걔를 함수로 보냈더니 걔는 스몰 y에 대응이 된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장치에다가 x를 집으면 걔는 y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역함수는 뭐냐면요 반대로 가면 돼요.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걸 f라고 하고요. 자 다시 y라는 집합에서 x의 집합으로 다시 역행하는 거를 우리 역함수라고 그러고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줍니다. 뭐 지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f 마이너스 얘가 역함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 그냥 부를 때는 인버스라고 해요. f 인버스. 그래서 그럼 f 인버스 x가 아니라 이번에는 y를 집어넣었을 때 x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함수로 봤을 때 y 값을 집어넣었을 때 x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이렇게 대응이 될 건데 그 치역을 반대로 보내는 것을 우리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f-1 쓰고요.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럼 역함수가 얘들아 정의가 되려면 만약에 원소가 뭐 다양하게 있다 칩시다. 여기 A에는 원소가 B가 대응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FA는 B니까 F 인버스 B가 A가 되겠죠. 여기로 가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데 여기 C라는 애가 혼자 남아. 즉 Y, 뭐 Z가 있고 여기서 뭐 1, 2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대응이 돼요. 대응이 되는데 우리 함수 자체는 정의역은 무조건 하나의 대응이 돼야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지 않더라도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즉 C는 외톨이처럼 있더라도 얘는 함수긴 해. F라는 함수는 정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역함수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역함수는 뭐라 그랬지? y에서 x로 가는 함수인 거야. 반대로 가는 건데 y가 지금 갈 데가 없지. 갈 데가 없어서 이 C라는 애가 즉 공역과 만약 치역이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는 거는 치역은 선택된 애들이잖아. 대응되는 애들이 있는데 공역은 대응되는 애 플러스 대응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애들이야. 그럼 다르다는 건 이것처럼 C처럼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있을 때는 역함수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역함수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역함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된다. 그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데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하는 거지.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함수가 이렇게는 함수가 정의될 수 있어. A도 B로 가고 X도 B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 역함수를 보내면 B는 A, X 둘 다 가지. 그래서 여기서 같은 애들이 선택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두 개로 대응이 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되지 않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1대1 대응해야 된다.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넣었을 때 다른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 이게 1대1 함수고요. 그 다음에 외톨이가 있으면 걔는 또 반대로 보낼 때 대응되는 애들이 없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1대1 함수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는 뭐냐면 반대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 x, y를 바꿔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걔는 문제를 풀면서 할 거고 이 역함수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얘네들도 성질이 있겠죠, 성질. 얘네들의 성질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f가 이렇게 가는 거라면 역함수는 뭐냐면 y에서 x로 가는 거죠. 얘가 역함수라는 거야. 그럼 자, 성질 볼게요. f를 인버스를 보내. 그럼 이 y에서 x로 간다는 거죠. 걔를 한 번 더 인버스해요. 거기에는 그냥 f 함수입니다. 즉 f 인버스는 뭐야? y에서 x로 가는 거죠. 근데 걔를 인버스를 보내는 건 또 이 취업 자리에서 정역으로 가는 거지. 그럼 걔는 또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그냥 f로 갑니다. 즉 인버스 이렇게 만나면 그냥 상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역함수를 보냈다가 또 다시 역함수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하면요, 얘는 그냥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항등함수는 얘들아 뭐라고? y는 x라고. 즉 그냥 x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fx가 있어. fx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걔네들의 값을 또 역함수를 보내. 그러면 fx 갖다가 역함수를 보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a를 집어넣으면 다시 a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y로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니까 또 y가 나올 거야. 그게 뭐냐면 항등함수였죠.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그냥 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i 항등함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f 인버스 f 얘를 순서를 좀 바꿔서 여기다가는 이제 역함수니까 y를 써줄게요. x, y 바꿨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i가 될 거예요. 즉 y의 자리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 역함수를 보냈다가 그거를 그냥 원래 함수 보내면 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하나 성립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랑 얘는 다른 함수예요. 교환법칙 성립 안 됩니다. 결합법칙은 성립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다른 함수야. 얘는 f를 먼저 보낸 다음에 역함수를 보내는 거고 얘는 역함수를 먼저 보낸 다음에 원래 함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먼저 보낼 때는 일단은 역함수니까 y의 집합에서 x의 집합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 y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갔다가 또다시 한번 그냥 합성 f를 하면은 자기 자신 나오겠죠. 즉 그냥 y가 나올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그냥 i가 나온다.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합성인 성질인 거예요. 교환법칙 성립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거랑 이거랑 볼게. 자, G 합성 F의 전체적인 인버스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F 인버스 G 인버스가 나오고 얘도 순서 바꿔서 이렇게 나누네요. 자, 얘 암기를 하셔야 되고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합성함수의 전체적인 역함수는 각각 순서를 바꿔서 역함수를 보내주면 된다. 좀 보여줄게. 자, 어떠한 x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것만 볼 거야. G 합성 F는 F를 먼저 보내는 거지 G 먼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Y로 갖다 칩시다. 그러면 자, 얘를 한 번 더 보내는 게 G야. 얘가 그럼 Z로 대응됐다 칩시다. 원소가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일반화해서 문자 X, Y, Z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G 합성 F, X는 어떻게 되냐면요. X 값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은 F, X를 얘 집어넣으면은 그냥 Z가 나올 거야, Z.
근데 얘 역함수를 보내겠대. 그러면은 원래 x에서 y로 보냈고 그 다음에 걔를 합성해서 g 함수를 보내서 z가 나왔는데 걔네들을 전체적으로 역함수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역함수 2번 보내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g 합성 fx는 이거야.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 x를 집어넣으면 z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것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다시 역함수를 보내는 거.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g를 먼저 한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즉 역함수를 보내고 또 f 인버스를 보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 g 합성 f는 이거예요. 근데 그것의 전체적으로 역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슉 가는 거야. 한꺼번에. 근데 얘는 z를 y로 보내고 y를 x로 보내는 즉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g 인버스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하는 거랑 똑같겠죠? 얘는 그냥 3번 그려주면 돼. 이렇게 x가 있을 거고 한 번 보내는 게 f예요. 그 다음에 뭐 y가 있겠죠? 걔를 또 한 번 보내는 게 g야. 뭐 z가 있겠죠? 또 한 번 h. 왜냐면 순서가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죠? 그래서 F, G, H 가서 결국엔 W가 됐대. 선생님이 흰색으로 한 거는 얘한 거야, 얘. 근데 뭐라고? 전체적으로 이 함수의 인버스를 간대. 그러면 이렇게 가져야겠죠? 즉, Z를 넣었을, W를 넣었을 때 X로 가야 돼. 근데 걔는 뭐라고? H부터 보내면 된다고. H부터. W를 넣었을 때 Z로 가야 되고요. Z를 넣었을 때 Y로 가야 되고 Y를 넣었을 때 X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H 인버스고 이쪽으로 보는 게 G 인버스고 얘는 F 인버스예요. 결국 원래 함수의 전체적인 인버스는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함수부터 인버스 해주면 됩니다. 얘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부터 가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또 반대로 H부터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 암기하셔야 됩니다. 역함수는 순서 바뀌어서 역함수로 쪼개진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보다 애들 어렵지 않아. 지금 선생님이 기호로 표현해서 조금 어려울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551번 볼게요. 함수 f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를 고른대. 그러면 소연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였지, 함수가? 그치.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져야 된다. 걔가 표현한 게 뭐냐면 1대1 대응해야 된다. 1대1 함수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되니까 결국 함수 fx가 1대1 대응해야 된다. 그럼 기역, 미은, 디귿, 리을 중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1대1 대응 함수를 고르면 되겠지. 자, 희진아, 551번의 답은? 그치, 기역, 디귿이에요. 니은은 1대1 대응 아니고요. 그 다음 리을도 1대1 대응 아니겠죠?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네. 리을은 1대1 함수가 안 되고요. 니은은 1대1 함수도 안 되고 1대1 대응도 안 되겠죠? 그 다음 552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쉬워 얘들아.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 그때 첫 번째 f 인버스 5의 값이 a래요. 그럼 얘 그냥 원래 함수라면은 x 자리랑 y 자리가 바뀐다고 했어. f 인버스 5의 값이 a라는 거는 fa 값이 5라는 거야. 왜냐면 봐봐. f 인버스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가 뭐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보내는 건데 5에 대응하는 애가 a래. 그럼 반대로 일로 가는 건 f가 될 거고 fa는 5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근데 이건 선생님이 함수로 표현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걸 써줘야 돼. 그럼 이 값 구할 수 있겠죠? fa는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에요. 얘가 5래요.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하나 f 인버스 a가 마이너스 1에 이거랑 똑같은 식이 뭐야? f 몇이?
그냥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fx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더하기 3이 돼서 7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7. 그래서 x, y를 그냥 이렇게 클로스로 바꾼 게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3번. 이거는 이제 개념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냥 문제를 풀면은 바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풀자고 했어요. 자, 1번. y는 4x-2래요. 얘 역함수를 보내래요. 그럼 역함수는 눈에 뭐라 그랬지? x, y 그냥 바꾸면 돼요. x는 4y-2. 얘가 이 흰색 함수의 역함수예요. 근데 우리 함수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고 써줄 거냐면요. y는 홀로 시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항에서 x 플러스 2가 되고요. 4가 있으니까 양변을 서로 나누면 되겠죠. 즉 y는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역함수가 됩니다. 즉 x, y를 그냥 바꿔버리면 돼. 그러면 굳이 수식으로 다시 한번 써주면 fx가 4x-2면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된다? 역함수는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다. 규칙은 없고요. 그냥 x, y 바꿔가지고요.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2번 갈게요. 2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한비야. 이거 합성함수 모르더라도 역함수 방금 들었으니까 알 수 있거든? 얘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x는 그렇지, x, y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익숙한 건 뭐라고? y는 꼴이 익숙해요. y는 꼴로 바꾸면 한비 그럼 이렇게 써줄게. 2분의 1 y라고 써줄게요. 그럼 얘만 왼쪽으로 이항한 거죠? x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 식이? 근데 우리 y는 꼴 하고 싶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돼. 그럼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얘의 역함수고요.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fx가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라면 이것을 인버스가 역함수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답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더라. 이거 말고 y는 꼴로 나타내는 게 역함수 함수 표현이니까 y는 꼴로 바꿔서 써줄게요.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역함수는 x랑 y 바꾸면 된다. 이게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54번도 그냥 벤 다이어그램 보면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함수 집합 보면 됩니다. 자, 볼게요. 554번. 자, 이 집합 표현만 잘 보면 돼. 1, 2, 3, 4 함수, 그 다음에 y로 가는 함수네요. A, B, C, D. 자, 1은 B로 가고요. 2는 C로 가고요. 그 다음 3은 A로 가고 4는 D로 가는 이런 함수래. 자, 1번 갈게요. F 인버스 B래. 그럼 얘들아,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F니까 F 인버스는 이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B의 값이래. 표현아 이거 뭐지? B. B의 값을 왼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선생님 이거 그냥 2로 간다 그랬어요. 공식 암기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럼 F의 값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얘들아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면 항상 항등함수 나온다 했어. 항등함수가 뭐냐면 자기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거야. 100만을 집어넣으면 100만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뭐 집어넣으래? 4 집어넣으래. 그럼 4 집어넣는다는 거는 4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 그대로 오면 됩니다. 만약에 얘 직접적으로 구하고 싶다. 그럼 해보면 돼. 일단 F4 먼저 보내야겠죠? F4는 D가 될 거야. 그 다음에 F 인버스 D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일로 갈 거야. 그래서 4가 나온다. 그 다음에 4번의 답도 A가 되겠죠? 항등함수니까. 구하고 싶으면요. A에 대해서 역함수를 먼저 보내. 그럼 3이 될 거예요. 3을 함수로 다시 보내. 그럼 다시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 F라던가 F 합성 F 인버스를 하거나 걔네들은 다 항등함수 i가 나온다. 그럼 이 i에다가 뭐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올 거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고 뭐 b를 집어넣으면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14번. 이거 볼 때는요. 방금 연습 문제에서 푼 거랑 비슷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함수 fx가요. ax 플러스 b래요. 이때 f-3은 -3이고 f 인버스 7은 2래요. 그럼 얘는 그냥 fx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냅두고요. f 인버스 7은 2라는 것이랑 똑같은 말을 우리가 찾아낼 거야.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은 하나 뭐지? 얘랑 똑같은 말. 그렇지. x, y를 바꿔서 역함수에 또 한 번 다시 역함수를 해서 원래 함수 fx를 구합니다. 그럼 이 두 개씩 나왔죠? 그럼 다음부터는 그냥 대입입니다. 자, f-3은요. x자리에 -3을 대입한 -3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얘가 -3이래요. 식 하나 나왔고요. f2는요.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2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걔가 7이 되겠어. 그럼 얘 연립하셔야겠죠? 빼기를 합니다. 그럼 -5a는 -10이 되니까 a의 값이 2로 나오고 위에 거는 아래 거는 대입을 해서 b의 값을 찾으면 3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f2는 7이다 라는 건 파악하면 a, b의 값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자, 함수 fx가 똑같이 ax 플러스 b일 때 자, 한비 f 인버스 2가 0이래.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돼? 그렇지. 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f0은 2.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 0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x가 없어지니까 b가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a가 구해야겠죠?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합성합니다. f 합성 f0의 값이 3이래요. 그럼 자, f0의 값이 우리 2라는 걸 이미 파악했단 말이죠. 그 다음 얘가 b값이랑 같다는 것도 이미 알아. 그러면 얘는 풀어내면 무슨 말이냐면 f 2의 값이 3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f0이 여기 안겨져 있는 얘가 뭐냐면 2니까. 그래서 f2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f2가 3이래요. 그러면 2a 플러스 b인데 b가 우리 2라는 걸 알아. 얘가 f2입니다. 그래서 f2는 2a 플러스 2고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 그 다음에 b는 2가 됐어요. 여기서 또 f6을 구하래. F6은요 6A 플러스 B예요. 근데 A랑 B 값 구했으니까 2분의 1이랑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3 더하기 2가 돼서 F6의 함수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만 계속 우리 연립하거나 대입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555번이랑 557 한번 풀어볼까? 555번이랑 557. 근데 555번은 되게 간단해요.
뭐가 더 쉬울 텐데. G라고 표현돼서 애들이 G라고 표현해서 애들 어려운가 봐? 뭐 왜 안 풀었어 얘들아? 얘들아 555번 볼게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그럼 gx 꼴 보기 싫으면 얘들아 gx가 결국 뭐냐면 fx의 역함수잖아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역함수니까. f 역함수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G8은 뭐냐면요. F 인버스 8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역함수의 F는 얘 역함수 취하면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F 3을 거라는 거야. 그럼 F 인버스 8은 뭐냐면 얘 X에다 Y를 X에다가 8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Y에다가 8을 집어넣어야 돼. Y에다가 8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8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는 x값을 찾으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F3은요?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이해됐죠? 그래서 G 인버스 3이라는 거는 F3을 구하라는 거고요. G8이라는 거는 얘가 8이 되는 x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x자리에 지금 8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 f에서는 y 값이 8이라는 거야. 그 다음 한비 557번 어떻게 풀었지? 예? 어떻게 풀었지? 한비야? 어떻게 풀었어? 557 어떻게 풀었어? 한번 얘기해줄까? 잘 풀었어. F7 더하기 F 인버스 7이래. 자, 얘 합성함수를 모르더라도 얘 원래 합성함수거든? 근데 한비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F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봤어. 원래는 fx라는 함수에 2x 플러스 3이 안겨져 있는 거고 함수성이 된 거고 얘를 하나의 t로 치워내면 ft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함수를 구해도 돼.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얘보다 더 빠른 풀이가 있어요. 자, f7을 구하래.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2 집어넣지 않냐? 그래 F7 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는데 양변에 똑같이 대입하면 등호도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한비가 F7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 함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F 인버스 7이래. 그러면 F에서는 Y가 7이라는 거야. 여기 그러면 저쪽에 7이래요. 얘가 7이 되는 값은 뭐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봤어요.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7이 됐지. 그럼 인버스 7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인버스 7은 1이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자, 역함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합성함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몰랐는데도 역함수가 x, y를 바꾸는 거구나.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f7은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좌변이 f7이 나오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고 그 다음 f 인버스 7은 얘네들의 역함수를 굳이 x, y 바꿔서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y좌표가 7이 되는 함수값이니까 7을 만들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 우변에다가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나올 거야. 그러면 f 인버스 7은 1이겠구나 라고 풀어준 겁니다.